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배상TV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사망보험금에 대한 주제인데요. 과연 이걸 청구했을 때 사망보험금 중에서도요, 상해사망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이게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이 되는 사망보험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이 되는 사망보험금이 어떤 종류가 있죠? 사망 원인에 따라서 질병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또는 상해사망보험금, 그리고 사망의 원인을 묻지 않고 지급해주는 일반 사망보험금이 있습니다. 네. 질병사망일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인 걸 입증을 해야 되고, 상해나 재해 같은 경우에는 상해나 재해인 걸 입증해야 돼요. 맞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이 일반 사망보험금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려야 될게요. 사망보험금은 손해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두 군데 나눠서 생각해야 되고, 손해보험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이 질병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이 사망보험금 종류 담보가 재해사망보험금, 그리고 우리 일반 사망보험금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할 거는 상해사망보험금하고 재해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은 손해보험회사죠. 그리고 재해사망보험금은 생명보험회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청구를 했을 때 보험사에서 부지급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 그리고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나 분쟁,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사망보험금하고 상해나 재해사망보험금이 있으면은 보통은 질병사망보험금 담보보다 재해나 상해사망보험금 담보가 더 큽니다. 훨씬 크죠. 네,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신 게 아니라 이분이 변사체로 발견이 됐다든가 자택에서 사망하신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네, 맞습니다. 예. 갑자기 그냥 길에서 쓰러져 있었다든지, 급사죠. 아니면,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실종이 됐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근데 변사체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상해사망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이 우리가 보통 가입하고 있는 질병사망보다는 가입금이 크잖아요. 보험료도 싸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억 원에 대해서 가입되어 있는데, 당연히 그러면은 계약자 입장에서는 길에서 발견됐고 쓰러진 채 발견됐기 때문에 이건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맞습니다. 당연히 그게 금액이 크니까요. 그리고 넘어지면서 머리 부딪히거나 다치거나 쇼크로 이렇게 사망했다라고 보통을 주장하지만,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주장하냐, 질병이다. 맞습니다. 아니면 원인을 입증해라. 사망의 원인을 당연히 입증 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입증을 해라. 근데 지금 원인 나온 게 없지 않냐 라고 해서 보험금을 지급 안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인 거죠. 맞습니다. 하체가 완선화, 사망진단서상에 원인이 미상 적힌 경우, 맞습니다. 국가수 부검이 없는 경우, 상해에 대한 입증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보험사에서는 그런 이유들로 상해로 인정을 못하겠다라고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추운 겨울철 음주를 하시고 밖에서 주무시다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체온 같은 경우에는 상해나 재해로 볼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급격, 우연, 외래 그 요건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급격하게 이루어졌고, 외래의 요인인 온도, 그리고 우연, 고의로만 한 게 아니니까요. 이 요건이 다 충족이 되면 당연히 저체온증은 상해사망이나 재해사망으로 인정을 받아서 상해사망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 입증이 문제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어떤 기저질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나 당뇨, 신부전, 뇌 등등 해가지고 기저질환이 있다면은 보험회사는 어떻게 처리를 해줄까요? 당연히 기저질환이 이런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사망의 요인이 이 질환 때문에 발생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죠. 대부분 보통 이런 사망보험금 청구하면요, 보험사에서는 건강검진 결과라든지 국민건강보험 급여 내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에 어떤 치료를 받았고 어떤 질병이 있었냐, 그걸 전부 다 검토를 합니다. 다 하고 나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걸 뒤집으려면요, 상해로 사망했다, 급격 우연 외래의 요건이 갖춰져 있다라는 거는 사실상 이 계약자 측에서 입증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그 입증이 되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 아니, 가족이 이렇게 길에서 쓰러져서 사망을 했는데 과연 가족들이 부검을 하기를 바랄까요? 우리나라 유교 사상을 보면은 보통은 부검은 잘 안 하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사망을 했는데 사망보험금부터 생각하는 가족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빨리 장례 잘 치르고, 경찰 조사에서도 타살 혐의점이 발견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원인 미상 사망으로, 아니면은 경찰 조사 시에도 내부 내적 요인에 의한 기저질환 때문에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결과를 발표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결과를 발표해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사망보험금에 대한 주장이 되게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체온증으로 의심되지만 부검을 안 한 상태
상태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해 사망보험금이나 재해 사망보험금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사망하신 분이 발견된 그 시점, 사망하시고 발견되기까지의 시간, 기저질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사실 가능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저체온증의 가능성에 대해서 네. 주장을 하거나 하려면 최소한 사망할 당시에 사체검안서라든지 네. 사체검안서를 작성한 의사의 대략적인 소견이라도, 그리고 그 소견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은 아마 보험사에서는 부지급을 할 겁니다. 대신 소송을 갔을 때 재판부에서는 판단이 달리할 수가 있어요. 부검이 아예 없다고 해서 입증을 전혀 안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인정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재판부에서도요, 그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기후라든지 그런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약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계약자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최소한 의학적인 어느 정도의 소견 정도는 꼭 확보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보통 사체 검안의가 척수라든지 혈액 이런 걸 뽑아가지고 그 원인을 찾습니다. 네. 거기서 어떤 특별한 원인, 질병이 나오면 불리하겠죠. 그렇죠. 실제로 나온 경우에는 그렇게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완벽한 입증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상해나 재해 사망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게 맞죠. 이런 경우도 있죠. 술이 취한 상태에서 사우나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찜질방이나 아니면 한증방 내에서 잠이 네.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잠들었을 때는 질식사할 가능성이 높아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술 마신 뒤라서 아예 깨지도 못하고 그대로 사망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 경우에 뭐 부검을 안 네. 했지만 법원에서 다수 판례가 있거든요. 네. 술이 취한 상태에서 급격 우연 외래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네. 사망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 사망이나 재해 사망에 해당한다 하는 판례들도 많고요. 아까 같은 경우하고 결국은 비슷한 경우라는 거죠. 맞습니다.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거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찜질방 내부에서 사망하거나 또 다른 케이스들도 있어요. 보면은 이 네. 원인 미상 사망 같은 경우에 네. 아마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한강에서 익사체가 발견이 됐어요. 과연 익사로 사망한 건지 사망하고 물에서 발견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하고 이렇게 소송한 판례도 있었거든요. 물론 익사를 하고 바로 발견되고 타살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은 부검을 하겠죠. 근데 발견이 늦게 돼서 부패 상태가 많이 진행된 경우입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부검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험사에서는 상해 사망을 인정 못 한다. 왜? 입증을 못 했기 때문에 상해라는 입증. 그래서 그런 경우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보험사하고 이제 소송한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섬진강에서 발견이 됐는데 부검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분은 빨리 발견이 됐어요. 빨리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익사 아니다. 왜? 부검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체검안서에 원인 미상으로 나왔다라고 해서 지급을 안 했습니다. 결국은 소송을 갔고요. 명확하게 익사 때문이다, 상해 때문이라든 입증은 못했지만 판사님이 생각했을 때는 익사 말고는 달리 사망의 원인이 뭐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상해 사망이나 재해 사망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네. 이렇듯 우리가 물에 빠져서 익사 또는 변사체로 발견된 경우에 재해냐 상해냐 입증은 고객, 즉 보험금을 청구하는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증의 정도는 명확하게 해야 되진 않는다. 네네네. 과학적으로 입증을 뭐 바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분쟁이 된다면은 충분히 전문가의 조력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도 있겠다. 이렇듯 우리가 재해 또는 상해 사망을 입증을 하려면은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해야 될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적 질병, 내적 소인에 의해서 사망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보험회사 주장을 한다면은 당연히 보험사는 안 주죠. 모든 보험금이 그렇습니다. 조금 애매하면 보험사는 지급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두 가지 이제 사안이 생기는데 이거를 끝까지 분쟁을 해서 보험금을 받아내느냐 아니면 보험사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해버리느냐. 그 결정에 대해서는 꼭 면밀하게 검토를 한 후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지금 못 받는 건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원인 미상인 사망 같은 경우에 보험사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그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어떤 입증을 거쳐야 되며 그렇게 입증을 거쳤을 때 보험금이 지급될지 안 될지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